청와대하고 두 가지 급격구나. 제가 몰랐네. 사이다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원내 사연자이신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교양 과목 시간에 원래 누가 나올 때 걸어 나오는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박수를 치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섰을 때 박수 치는 것은 시간 낭비랍니다. 딱 서면 박수가 거쳐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서양 박수 예절이랍니다. 나올 때 어색함을 없애주기 위해 박수 쳐주고 딱 서면 거쳐서 시간을 아껴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전문적인 영역들을 많이 다루어야 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많이 다루어서 참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사실 의원 생활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일상에 쫓기고 해서 신문 정도 공부밖에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뒤처지고 또 제대로 된 법을 못 만들게 돼서 국회 이런저런 공부 모임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당은 초선 의원 비율이 56%가 되어서 이제 초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원님들이 적응이 되고 전문가로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당이 좀 가져보자고 해서 매주 목요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이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침 7시 반 이 공부 모임에 보이던 분들이 다음 국회에도 계속 보이고 여기에 안 보이던 분들은 다음 국회에 안 보이는 수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다 정책 포럼, 그래서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속 시원히 해결하는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도 우리가 내건 구호도 사이다지만은 실제 내용이나 나중에 정책 반영되는 과정도 사이다가 돼서 국민들의 이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공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이 이야기됩니다만은 어느 분은 국회의원 특권 중에 가장 중요한 특권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꼽는 분도 있고 이 공부 모임 말고도 앞으로 좋은 공부 모임들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우리 특별 강사로는 정진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우리 당의 최다선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이 정진석 의원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의원도 지역구 비례대표 다 해보셨고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 정치부 기자,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 분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강사를 구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정진석 의원을 꼽는데 이론이 없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감에 있어서 앞서간 사람의 이 경험을 듣는 것은 그것이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 또 실패한 것을 들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첫 시간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보니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정진석 의원님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유익하고 이 특강 들은 분들이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 의원처럼 5선은 다 할 수 있도록 잘 코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내대표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정책을 맡으신 이종배 정책위 지금 바로 왔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민주당이 원 구성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국회를 개원한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177석 이런 걸 내세우면서 또다시 오만과 독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의회를 독주하고 의회 독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서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21대 국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21대 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가장 멋진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 사랑을 받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이런 교육 시간 알찬 교육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 꼭 좀 참석해 주시고 더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일당 10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재정에 관해서 국가 재정이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예산 결산 심의로 어떻게 바른 재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책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캔이 그동안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국민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통쾌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의미로 캔을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하자 하면은 의원님들께서는 사이다 세 번을 외치시고 캔을 오픈해 먼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외치면 사이다 세 번 외치시고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하자. 예, 마셔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속 시원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어서 슬기로운 바른 의원생활 제21대 국회 활동 방향이란 주제로 정진석 의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 출신 5선 국회의원으로 20대 첫 원내대표를 맡으셨습니다. 정진석 의원님의 발제를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 의원님들 절반 이상 3분의 2 의원님들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저보고 성공적인 의정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정말 성공적인 의정생활을 해왔는지 자신이 없어요. 예, 자신이 없고 제가 무슨 공부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큰 대단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서 사실 좀 쑥스럽고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25살 때부터 기자 생활을 한 15년 하고 한 20년 정치 활동을 했는데 대개 이 여의도 의사당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12대 국회부터 출입 기자를 하다가 제가 나이 40이 돼갖고 정치를 한 지 20년이 됐는데 제 나름대로 느꼈다고 할까, 체득했다고 할까 이런 것이 의원님 여러분들 의정사 활동 시작하시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옳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취사 선택은 의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정치를 할 때. 선거 결과가 결국 이제 민의이고 그 민의를 수행하는 것이 정치의 이제 사명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연전 연패를 기록한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는 정당이 자꾸 되는 거예요. 2016년 총선 패배하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이번 4.15 총선에 이르기까지 4연패를 기록했어요. 제 기억에 4연패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12대 국회 때부터 국회 출입 기자를 했었는데 거의 그런 기억이 없어요. 뭐 혹자는 뭐 이번 선거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돈 풀었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럼 지난 전번 선거는 왜 졌습니까? 그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패인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다가 우선 제목부터 정해보자고 할 때 제가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 말자, 우리 함께 변동하자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변화를 두려워 말자, 우리 함께 변동하자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다음 저거 누가 보좌관들이 준비한 겁니다. 저거 예. 슬라이드 PPT를 준비했는데 요즘 그 우리가 이제 꼰대 정당 소리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왜 졌냐 그러니까 비호감 때문에 졌다는 얘기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이 조사를 해보면 요즘 뭐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썩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보수 진영, 우리 진영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 또 돌출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호감으로 그 바라보는 그 여론이 한 70%가 넘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저 라떼는 마리아가 무슨 얘기인지 윤유경 의원님 라떼는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시죠? 저거 모르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고 이제 한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들 꼰대라고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다음 화면. 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이건 뭐 우리 스스로의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똑같은 결과다라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생존의 문제고 당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 경우 여러 자리에서 이런 논제와 맞닥뜨릴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당장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리더십을 이제 맡겼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좀 협력해 달라 그랬잖아요. 좀 뭐라 그랬죠? 시비 걸지 말라 그랬나? 근데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 달라 그랬는데 야 이거 시비를 걸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냐 이 고민부터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 그대로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좀 변화시킬까 변동시킬까 그래서 새로운 호감을 국민들에게 드릴까라는 고민을 한 끝에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12대 국회 때는 삼김시대였어요. 삼김시대가 지역 맹주로서 할거하는 여기 김은혜 기자도 그때 있었는데 김은혜 기자란다. 김은혜 의원님. 그때는 뭐 일사불란했습니다. 절대 지도력이 발휘되는 절대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의원들이 토를 못 달았어요. 잘못 보이면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덜 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지만 효율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런 시대는 갔죠.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맹주 시대도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백가쟁명 시대로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일사불란을 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이 혹여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실까봐 좀 걱정들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소통하고 또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따르라는 follow me 이런 식의 과거 구태의연한 리더십보다는 함께 갑시다. Let's go.
렛츠고 리더십이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리더십만 지금 통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바로 렛츠고 리더십이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정책 사이다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장님이 아주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우리가 변동하는 출발점, 그게 바로 정책 사이다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한 절반 이상 모이셨는데 갈수록 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어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의원총회나 마찬가지인 이런 사이다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고 또 새로운 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좀 함께 공유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하잖아요. 저 월화수목 주로 서울에 있고 금금금 열심히 지역에 가서 일합니다. 지금 저 지역 조직을 재편하고 있는데 젊은 조직 또 여성 조직으로 탄탄하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의 지역인데 그동안 나가서 60대를 주로 만났다면 이젠 40, 50대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변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장 일차적인 책무는 입법 활동인데, 통상 보면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경쟁을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1호 법안을 내려고 이틀 밤을 새고 그랬다면서요. 4박 5일인가? 좀 심한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법안을 발의하고 경쟁에 나서봤지만, 한때는 언론이 법안 발의 건수를 가지고 의정 성적표를 매긴 적이 있었어요.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좀 그렇지 않고 양보다는 질이라 이게 질. 그리고 법안이라는 게 의원님 결국은 규제 아닙니까? 규제 혁파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는 규제를 또 계속 양산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꼭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정말 질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염두를 둬야지 이 양으로만 승부하겠다, 이거는 결국은 큰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결국 법안은 규제고, 규제 많이 생기는 법안보다는 정말로 아주 알찬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창안해내고 통과시키는 것. 대개 보면 법안 발의는 많이 한 의원들이 그 법안들이 통과가 잘 안 돼요.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 의원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됩니다. 윤미향 폐륜 현안에 대해서 왜 당내 최고참인 제가 얼라태갖고 뛰어서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올코트 프레싱 하셔야 돼요. 올코트 프레싱.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당의 1차적인 책무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고 비판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권한을 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초선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 자료 요구 정부 부처에 하신 의원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료 요구 하셨어요?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집요하게 자료 요구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 집요하게 하면 열흘 뒤에 보내던 부처가 5일 뒤에 보내고 나중에 3일 뒤에 보내고 나중에 의원실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의원 선서한 다음에 의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원 임기는 시작됐어요. 이미. 국민들의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 커런트 이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서야 돼요. 지도부만 무슨 대여 투쟁하고 문제 제기하고 합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모든 현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꿰차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역구에 가서 정치는 정견으로 말로 얘기하는,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현안에 대해서. 경제고 사회고 안보 문제고 외교 문제고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는 현안들은 꿰차고 계셔야 돼요.
뭐 좀 깊이 들어가려면 좀 분파가 되고 전문성이 좀 요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전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된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 관여하셔야 됩니다. 예? 조수진 의원님 파고 들어야 돼요. 파이팅 있죠, 파이팅. 그 당장 조수진 의원이 논평 나와야 돼. 왜 논평은 대변인만 합니까? 여러분 SNS에 왜 여러분 개인 논평 왜 안 올려요? 여러분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인데. 왜 정미향이권 가지고 최고참인 정진석이 이름만 계속 나오냐 이거 신문에. 여러분 반성하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올코트 프레싱 해야 돼요. 올코트 프레싱. 맞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실, 특히 야당 의원실은 밤늦게까지 저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긴 야전 벙커처럼 운영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원들 의전 챙겨주는 그런 비서관, 보좌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같이 대여 투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여러분들 아이디어 내고 이런 어떤 정말 최전선의 벙커 역할을 해야지 그런 어떤 그 사명감을 좀 우리 보좌진들에게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보수 재건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또 요새 보수 얘기를 하니까 난 보수가 좀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새 이게 보수가 이게 지청구를 하지 많이 맞고 공매도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를 해온 사람이거든요. 우리 뭐 여기 우리 의원총회 할 때 백보드에 좋은 얘기 많이 실렸잖아요. 에? 우리 자유,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 공정, 책임, 뭐 공동체, 헌신, 배려, 뭐 이런 좋은 우리 보수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은 보수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요.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 보수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깜짝 놀란 얘기가 제가 40대 젊은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 저 연세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이번에 그 1번 찍었다 그러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예요. 1번 찍었다. 나 정진석 의원 개인은 좋은데 솔직히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1번 찍었다.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꼴보수 생각이 나는데 진보는 자기 싫어한대. 진보. 자기는 중도 쪽을 원했다는 거예요. 중도 쪽. 중도 쪽. 중도가 조금 더 좀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용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기는 중도를 원했는데 중도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다 이거예요. 진보는 정의당이고 우리는 보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중도로 인식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야, 이게 좀 가슴을 때리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조금 좀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의 비호감도를 호감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이거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들. 결국은 좀 보수의 품격을 높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막말하고 뭐 그냥 진지한 어떤 토론이 아니라 뭐 그냥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막 완력을 쓰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말이에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행태를 보일 때가 있어도 눈살을 찌푸리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그런 거 보여주는 정치인은 이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똘똘해져야 되고 더 민첩하고 기민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더 하나된 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더 하나된 힘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절대 지도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원들 103명의 집단 지성으로 끌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집단 지성은 어디에 기반한 거냐? 국민들과의 유권자들과의 공감에 기반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무슨 국회의원 뭐 국민들이 무시하지만 국회의원 되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특히 이번 선거 이 험악한 판세에서 살아남으신 정말 조선 의원님들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신 분들. 우리
원내대표 선거 때 그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그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자. 예? 패배 의식에서 사로잡힐 우리 권한이 없어요. 우리 42% 지지받은 정당입니다. 예? 50% 지지받은 정당이 무슨 100% 지지받은 정당처럼 무슨 위너텍스 올 하겠다고 다 먹겠다고 저러는데 저 오래 못 가요. 다 못 먹습니다. 다 못 먹어요. 지금 살짝 그러는 거지.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봐요. 뭐 내일 개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뭐 막을 방법도 없어요. 뭐 무슨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뒤에는 국민이라는 백이 있다 이거예요. 국민이 보시기에 누가 더 상식적인지 누가 더 정의로운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만 보고 갑시다. 우리 103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무서울 거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되면 무서울 거 없어요. 딱 한 사람 우리 국민들만 무서워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위임된 권한을 100번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 말자, 우리 함께 변동하자, 그리고 전력 투구하자 이겁니다. 전력 투구.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180석 가까이 되는 저 거여에 맞서는 소야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합당하게 개진하되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자. 제가 무슨 3, 4일은 하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행태는 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거 다 판단하실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배지 안 달고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 소리라는 얘기 나옵니다. 이제 꼰대 소리. 근데 저도 이제 한때는 이거 배지를 달면 국회의원인 거 재는 것 같고 좀 권위적인 것 같고 그래서 배지를 풀고 소탈하게 좀 보이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수는 책임과 헌신이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나는 이 국회의원 배지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한테 달아준 이 배지야말로 책임과 헌신의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면 배지 착용하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자기 절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거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 국회의사당에 올 때는 적어도 국회의사당에 올 때는 배지 착용하고 의사당에 들어가자. 영국, 미국 의회도 말이죠. 자유분방하게 옷차림 하다가 의사당 올라갈 때 의관 정지하고 갑니다. 그 사람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인데 제 생각인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 이제 그 보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보수 진영이 왜 이렇게 비호감의 대상이 됐느냐고 할 때 보수의 가치가 실패한 건 아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했던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 보수 정치가 실패한 거예요.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가 실패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보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보수 가치를 꼭 사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계속 비호감에서 모면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품격의 보수를 좀 회복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 여러 가지 보수의 가치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존중 또 책임과 헌신의 가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조국 사태 때 전 국민이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만 귀한 줄 알아서 문서까지 위조해 가면서 대학을 보내고
서민 학생들이 타갈 장학금까지 몽땅 쓸어가고 이게 공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입학한 TO 때문에 일반 학생 대학에 못 들어간 학생들의 피눈물은 왜 생각 안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안부 할머니 사연 팔아가지고 이속 챙기는 윤미향 이 폐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공정하지 않거든요. 정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너희들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우리 족속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우리 결사체고 그런 무리들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저 국민들이 우리 다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책임과 헌신의 가치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 때 처음에 막 문재인 심판론을 일으키려고 막 하는데 호응이 그다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바꿨어요. 작전을. 경제 얘기만 막 했습니다. 경제 얘기.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정당은 보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잘하는 쪽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경제 실력이 강합니다. 이 얘기를 막 했고 두 번째는 공정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국이가 오르면 1번 찍어라. 추미애가 오르면 1번 찍어라 그랬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오르면 2번 찍어라. 근데 그 얘기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제 당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예. 공정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아무튼 염두에 둬야 되겠다. 자, 이 폭주기관차 누가 막을 것입니까? 예? 50%가 100% 얻은 세력처럼 나온다 이게. 예? 결국 이거 막을 수 있는 세력은 누구예요? 우리 103명이 최후의 보루예요. 양당 체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양당 체제입니까? 사실상 일당 체제 비슷한 거 아니에요? 3권을 다 장악했잖아요. 예?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장악하고 민노총, 노조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장악하고 심지어 언론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아니에요? 언필칭 그 사람들 민주화 세력이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하는 모습이 민주화 세력이에요? 이게? 민주화 세력을 참칭한 세력들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고 이성입니까? 자기네들 180석 얻었으니까 다 먹겠다, 다 가져갔다는 게 이게 상식이고 이성이에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오래 못 간다고 좀 봅니다.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저는.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페이스대로. 절대로 우리 저 의원님 여러분들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 페이스만 지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 징계하는 거 이거 가지고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지경까지 가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결론 난 칼기 폭파 사건도 재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명숙 총리 무슨 뭐 1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 낸 사건을 무슨 뭐 뒤집어서 무죄 만들겠다고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고 이성입니까? 예? 이게 상식이고 이성이에요? 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현충원에 있는 무슨 친일파 묘지 파내겠다고 뭐 하면서 백성엽 장군, 우리 전쟁 영웅, 대한민국을 구해낸 백성엽 장군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올코트 프레싱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지. 노,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최전선의 전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올코트 프레싱 전원 공격, 전원 수비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뭐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지, 지도부가 알아서 싸워주겠지, 이거 맡길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한가한 형편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전원 압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JP 제가 그 99년도에 한국일보 논설위원 관두고 이제 김종필 씨 문화에서 정치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2000년도 어떻게 운 좋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낙연, 박병석 의원 다 같이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JP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참 말씀을 참 감칠나게 잘하세요. 그리고 JP라는 어른은 연세는 드신 분인데 독서량이 많아가지고 화제가 맨날 샘솟듯이 무궁무진하게 변해. 화제가. 그러니까 자꾸 듣고 싶어서 그분 주변 사람이 막 모이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록이 있는데 이제 정치는 허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대변인 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씀이 정치는 뭐 허무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실업이 아니다. 과실할 때 열매 실자 실업이 아니고 허업이다 이 얘기거든요. 정치의 과실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지 정작 정치인들 손에는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허업이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은 유일한 국민이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신 거고요.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은 호랭이다. 국민은 이제 처음에 사육사랑 호랭이는 사육사한테 친하게 지내잖아요. 밥 갖다 주니까. 근데 뒤틀리면 사육사도 물어들려고 덤빈다 이거예요. 이게 호랭이 같다 이거예요. 늘 그런 국민들을 아무튼 의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기억에 남는 어록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 발휘하셔야 됩니다. 국회법 제128조에 명시된 여러분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권한입니다. 피감기관 정책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두 눈을 부릅뜨고 계셔야 된다. 여러분들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툴이 이거밖에 없어요. 뭘 해요? 앞으로 무슨 장외투쟁도 그 좀 쉽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크게 공감을 못 줬으니까 결국은 이거 여러분들 권한을 행사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모든 기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 속속들이 견제하고 감시감독할 여러분의 권한, 여러분들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일값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값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거에 의해서 그 비서관들, 보좌진들이 그 최일선 벙커에서 활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보좌관들, 비서관들 하는 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뭐 재미없는 얘기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뭐 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라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신가요? 기자분들 많이 계셔도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자기 정견을 정치인은 정견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라는 수단은 정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수단인데 저도 기자 생활을 한 15년 해봤습니다만 이 말 많이 하고 자기 잘난 체하는 정치인이 제일 꼴불견이라 이게. 그 기자들한테 주로 기자들이 정보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먼저 전달하기보다는 기자분들 말씀을 가급적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리고 모든 기자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국회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들만 해도 수천 명이에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그 국회 사무총장에서 알아요. 실제로 출입하는 기자들은 몇백 명이지만 한 1,5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다 몰라요. 기자분들 이름도 모르고. 그렇지만 꼭 자기하고 좀 친한 기자분들이 좀 사귀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빨리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 편을 만들려면 이야기를 좀 많이 좀 들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고 가급적 자기가 직접 자기 의견을 좀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이거 못 고치고 있는데 지역구 행사 사진 같은 거 자꾸 올리지 말라고 페이스북에. 근데 이거 저도 자꾸 올리게 되더라고요. 안 올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계속 올리는데 이거 큰 효과는 또 없어요. 예.
효과는 크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김성원 의원님에 대한 기사를 누가 써주시면 꼭 기자분한테 전화 드리십시오. 예? 그래서 써줘서 고맙고 잘 봤다고 말이죠.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주면 기자분들이 좋아합니다. 기자들은 자기가 쓴 기사를 인정해주고 보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실 수 있고 좀 컴플레인 할 수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간 걸 어떻게 기사라는 게 한번 나가면은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결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이거 따져야죠. 정정보도 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지나가도 무방할 정도면은 그렇게 거칠게 기자들한테 항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좀 돈독한 관계를 좀 이렇게 유지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정견이 국민들에게 시적절, 적재적소,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놓으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로 인상 깊은 얘기를 못 드려도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결론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 말고 다 함께 변동하자.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지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은 결국 우리 집단 지성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Let's Go 리더십, 다 함께 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전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미래통합당의 첫 의원님들 모시고 한 조찬 사이다 세미나가 우리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진석 의원님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발제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자리로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모범적인. 예. 아이고 손을 왜 드세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꼬박꼬박 공천 받는 요령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셔야 관심이 많을 텐데. 저는 결론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변의 제도를 시스템을 확립해야지 그때 달라요. 이러다가 우리 이번에 손해본 거 아니겠어요? 무슨 공천이 고미줄입니까? 그때 달라요. 이기는 공천 하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큰 모양새 있는 공천도 결과를 못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가 개혁하고 하는 거, 보수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그 어른도 보수는 원칙 지키면서 계속 개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변화하는 거에 유연한 게 보수입니다. 우리 개혁하고 자꾸 변화를 더 잘하는 게 보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에 그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우리 공천 제도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확립해서 아주 페어하고 공정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것도 선거 임박해서 하지 말고 우리의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질문이 없잖아요, 벌써. 예. 왜 또 질문? 네, 우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제 강의 중에서 내일 그들이 본회의 열고 국회의장 선출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18석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들의 그 20대의 날치기 하던 모습 또 지금 계속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오만과 독선 이런 모습으로 볼 때 대표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또 한번 내일 일어날 일을 제가 예측하는 걸로 들리셨다면은 제가 좀 어폐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좀 도가 지나치다. 자기들 과거에 안 그랬잖아요. 법사위 야당이 자기 야당일 때 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래, 내로남불.
왜 자기네들은 했으면서 남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예? 이게 이성이고 상식이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예? 그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제가 경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당, 저 지금 여당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과서 때 배웠잖아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내가 그걸 견균 대타라고 했고 어떤 기자가 물어요. 어떤 국회를 야당이 말하는데 대타 국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대화와 타협이 지배하는 그런 국회 풍토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50%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42% 받은 우리 당이 그 위임받은 권한에 걸맞게 타협,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헌법 정신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방주의로 나가려고 그래요? 완전 폭주 기관차야. 예? 근데 이걸 제어할 힘이 어떻게 있느냐? 이걸 제어할 힘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SNS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구에 가가지고 우리 당원들에게 당원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액션 하셔야 돼. 액션. 행동하셔야 돼.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시간 때우면 안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 자료 요구하셔야 되고 따지고 캐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못 살게 굴어야 돼요. 정신 번쩍 들게. 야당이 제1야당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워닝을 주셔야 돼요. 워닝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경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 이거예요. 왜? 그게 제1야당의 본령이고 책무니까 하라는 겁니다. 저 합니다 지금. 저 지금도 올라가서 정미항이 관련 회의하도록 돼 있어요. 저 관련 상임위도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 정미항, 윤미향, 미안. 정의연대 윤미향 맞아. 그거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지방자치단체고 어디고 자료 요구를 하니까 걸려들더라고요. 걸려들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런 합의된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하겠다, 다 가져가겠다. 이거는 망발이다. 이 언필칭,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당신도 그러다가는 민주화 세력을 참칭한 독재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기 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정진석 의원님 말씀 새겨 듣고 많이 저희가 예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당을 30년 봉사하다가 삼수해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으면 제가 이 말을 불평일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했거나 저희 당의 시스템 부족으로 정말 의회에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못 들은 분들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전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공천 이번에 시스템을 제가 스타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 공천은 재심을 거쳐서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85만 명의 책임 당원을 갖고 모바일 투표를 해서 그 후보군을 예를 들면 15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서류 심사에서 원서를 내는 건 자유니까 너무 조금 미흡한 경우는 떨어내고 한 그 반 정도로 투표를 해서 거기서 다수의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면 4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0명 중에서 다시 이제 정견 발표도 하고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겠다. 나의 전문 직역은 이런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해서 또 그 두 번째 중앙위원회 한 800명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남발링을 했다고 합니다. 다수. 근데 이런 이제 아주 그 세밀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 제가 이걸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침 서울시의원을 같이 지낸 민주당의 여성 후보와 제가 똑같이 양쪽에 17번을 받고 그 친구도 17번으로 마지막 번호로 당선이 되었고 저희는 19번까지 됐지만 당선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비록 상대 당이라 할지라도 그쪽에서 잘하는 거는 우리가 좀 스타디해서 도입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좀 여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운동을 했고 여성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뭐 그냥 여성이니까 무조건 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다음 공천에는 준비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지역구에도 30% 우리가 권고사항이지만 꼭 좀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해서 여성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여성을 많이 기용하는 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성 5의원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 재선 의원 2명뿐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음 공천에서 배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3번 공천 신청해서 당선되면서 또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경쟁자 중에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정말 음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음해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 음해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뭔가 좀 클린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당사자가 정말 억울할 때는 당당한 걸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 되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면접할 시간도 없다.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20대 공천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공천을 시작할 때는 군별로 심사를 하겠다. 또 면접을 하겠다 하는 거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20대 공천이 그렇게 정말 엉망이 됐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험자들 통해서 수집하셔갖고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면 우리 당도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절대 옳으신 말씀이고요. 4년 뒤에 21대 선거죠. 21대 선거를 지휘한 22대 선거를 지휘하는 그 당대표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로 정진석 의원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뭐 우리 의원님 말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중요한 말씀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했습니다. 아까 그 드린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또 뭐 질문이 의외로 나오시네요. 예,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저 부산 서동구 안병길입니다. 지역구에서 이렇게 유권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예전에는 야당이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밖에 장애에서 단식, 삭발 이런 강경 투쟁을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조차 부산, 경남, 영남에서조차 그걸 좋게 안 봅니다. 유권자들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권자들 눈에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국민들 눈에는 싸우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여가 하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거듭거듭 수기해서 그런 방법을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다소 수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내대표님 정책위원장님 지도부도 아주 골몰하고 계실 거예요. 이 거여 소야로 재편된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을 발휘해서 책무를 다 완수할 수 있겠는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출발점은 오늘처럼 변화하자. 우리 다 함께 변동하자는 그런 노력이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와 같은 방식,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방식은 지양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 이후에 더더욱 아마 그런 일들을 감행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정견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느냐는 그 포인트,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전략과 정책도 마련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새로운 어떤 뭐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새로운 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카드가 던져졌는데 당장 찰나적으로 무슨 막 비판하고 뭐 그냥 그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좀 수기를 하자 이거예요. 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예? 그런 좀 밀도 있는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 막 그냥 우리가 모였다만 하면 내부 총질하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번 당선돼서 올라가는데 우리 지구당의 고문들이 딱 한 가지만 주문한다고 하면서 제발 좀 우리 통합당 안에서 좀 싸우지 마 이러더라고요. 예?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다 다시 봐줄게 이래. 예? 그러나 이 정치의 현장이라는 게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정견이 다 충돌하고 이해가 상충되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집단지성으로 좀 유연하고 현명하고 성숙하게 좀 만들어 가자는, 길게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한 단계 성숙한 의원들이구나. 우리 이번에 들어오신 초선의원들 맨파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어려운 생존 지역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 방법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지만 대충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그 대여 투쟁 방법도 고민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훨씬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저 사람들 주축 세력들이 80년대 운동권 세력들 아닙니까? 그중에서 NL 세력들이죠. 저 사람들 단결 잘합니다. 우리보다. 운동권 세력 아래 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공유한 어떤 그 단결력, 이거는 사실은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개인이 너무 잘나고 엘리트가 돼가지고 분열 요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윅포인트를 알면은 이제 극복해내요. 왜? 이기는 정당 만들어야 되니까. 지는 정당으로 계속 안주하려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좀 절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여름을 보내야 되고 아주 혹독한 겨울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옛날에 12대 때 와보니까 의원회관에서 고스톱 치더라고요. 국회의원들 그랬어요. 이제 국회 달라져. 그리고 국민들도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라는 걸 이제 알아요. 이제 알게끔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공감을 우리가 더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이거예요. 여당보다. 그럼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두드리면 길이 열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법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해냈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여투쟁 방법도 우리가 실천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분만 저 질문 아니 이채익 의원님 아까 질문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분만 하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진석 전 대표님 정말 너무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의 100% 제가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의원님께 꼭 이 얘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20대에 산자위 간사를 하고 20대 전반기에 산자위 간사하고 후반기에 행안위 간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당의 정말 이 참여율이 너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갖고 저는 정말 통탄에 맞이 않았습니다. 법안 소위를 하면 항상 비어있는 자리는 우리 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하면은 거의 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 거의 다 참석하는데 우리는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공천 문제가 앞으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앞으로 우리 4년 내내
이 변화 혁신 과제로 삼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각종 공부 모임, 또 당의 행사, 의원총회, 상임위 활동,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자회견,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도 둘째도 참여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103사람이 100% 다 참석했다면은 우리의 힘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대표님, 우리 전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조영 현 대표님께 제가 정말 간청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당이 이제 단합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단합의 선결 요건은 참여다. 그리고 앞으로 원 구성이 되면은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 심사, 예산 심사, 국정감사에 이 부분을 우리 당의 제1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고, 또 그런 부분이 공천 문제에 전혀 반영해야 된다면 어느 의원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깊이 인식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이겁니다. 당에는 규율이 있어야 돼요. 자유방임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셨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의 규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금태섭이 징계하는 이 몰 이상적 규율이 아니라 우리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 잘할 수 있는 합당한 규율은 따라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성적표를 당 지도부가 매겨야 됩니다. 출석 체크해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 모든 우리 당의 전문위원들 가 있잖아요. 의정활동 체크해가지고 연말에 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천에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정활동 성적표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좀 그거는 뭐 당연히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몰 이상적 규율은 반대하지만 합당한 규율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른 아침 시간부터 국민과 당을 위해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진행될 사이다 정책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